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원래 푸틴의 각성 시리즈는 3편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약간 번외편 같은 개념으로 하나 더 붙였어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잖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 2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편 터미네이터 2에서 대개는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넘기셨을 부분을 본 게시탐정은 매우 눈여겨봤습니다. 그것은 터미네이터가 존 코너와 사라 코너에게 그 심판의 날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인데, 기계들의 반란, 그 이전에 핵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이제 스카이넷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국방 전략에서 인간의 결정권은 무시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방어망 컴퓨터 네트워크인 스카이넷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국방 전략에서 인간의 결정권이 무시된 상황에 이르렀고, 또 보시면은 사람들은 스위치를 끄려고 했소. 스카이넷이 대항했겠군요. 맞아요.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스카이넷을 꺼버리려고 하자 이제 스카이넷이 반격을 해버리는데, 보시면 미사일을 러시아로 발사했지. 그 방법이 러시아로 핵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보시면 러시아의 폭격이 미국 내에 있는 그들의 적들을 없애줄 거라 생각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로 핵 미사일을 확 날려버리면은 그럼 러시아도 핵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핵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스카이넷의 적들, 즉 인간들이 알아서 자멸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무척이나 흉측한 계획이다, 그죠? 여기서야 뭐 영화에서야 스카이넷이지만 이거를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등으로 바꾸면은, 고치면은 의미가 더 확 와닿는데, 이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도발해서 미국 국민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옥죄며 궁극적으로 신세계 질서의 수립을 위한 공작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 마법 전쟁은 결국 저질러졌을 전쟁이고, 그 방법은 영미 서방이 러시아로 선제 공격을 날리고 러시아가 반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그 국가 마법 전쟁 본편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형식상 러시아가 침공한 거지만요, 사실 지난 8년간 진행되던 전쟁에 러시아가 제대로 개입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북괴군의 남침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에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서 싸움을 떠맡은 것과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은 서방 측 예측으로는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면 3일 만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지금 1년이 넘어가도록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빨간색 부분이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 파란색 부분은 먹었다가 도로 뺏긴 땅이에요. 아니, 더 뺏기는커녕 오히려 수도 키예프 부근과 하리코프, 헤르손 일대의 광대한 점령지를 도로 뺏기고 후퇴한 참 기가 막힌 추태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또 보시면은 이 지도는 이제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된 데가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고, 보라색이 이제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은 진짜 한운동 만운동 하고요,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기존의 20만 대군에서 30만 명이 더 소집돼서 소집됐잖아요. 거의 뭐 출동한 병력이 50만 대군에 이른 마당인데, 신나게 전과를 올리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력은 민간 군사기업, 그러니까 용병 회사인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 단독 전과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이 바그너 그룹의 단독 전과가 러시아 정규군 전체 전과랑 삐까뜹니다. 거기다가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돈바스 독립군. 이 사람들이야 어차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으로부터 이제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싸우잖아.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러시아 정규군은 뭐 하고 나자빠졌는지 제대로 진격하지도 기동하지도 못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판이다. 깝깝할 노릇입니다. 러시아군 내부에 문제가 벌어진 건가? 지휘부들이 무능하고 사령관들이 똥별인 건가? 아니면
러시아제 무기 체계에 결함이 있는 건가 의심마저 들 지경이고, 더군다나 바그너 그룹의 대표, 즉 사장인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러시아 국방부에서 바그너 그룹의 탄약 보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병력 충원마저 방해하고 있으며 이적 행위에 가까운 사보타주를 벌이고 있다며 비판을 퍼붓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군과 돈바스 독립군 그리고 바그너 그룹으로 결성되는 러시아 연합군이 손발을 맞추어 착착 전진해 나가도 그 광대한 우크라이나 땅을 평정하고 제패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를 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대체 어쩌자는 건가 싶지만, 우뽕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비웃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더욱 박수를 보내고, 친러 측 입장에서는 한숨을 쉬고 있을 이 상황을 본 게시탐정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마치 적당하게 이기지도 지지도 않을 만치 이제 밸런스 조정을 하는 듯한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 솔직히 굉장히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근래에 추리하기로는 이런 이유가 아니겠나 싶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들 잊고 있지만 애초에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특수 군사작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비무장화입니다. 뭐 속내에 어떻든 공식적인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와 또 네오나치의 무장력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러시아계 지역인 돈바스 일대의 해방과 또 자포로제 헤르손 지역의 편입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과입니다. 게다가 굳이 진격을 안 해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알아서 러시아군의 점령지로 진격을 해오고 있으며, 또는 러시아군이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전력을 보충하면서 꼬라박고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진격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을 조기에 무너뜨리고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역을 빨리 점령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넓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무장화 뒤에 있는 더 큰 목표, 바로 미국과 나토의 전력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땅을 빨리 먹어버리고 전쟁을 빨리 끝내면 그만큼 영미 서방이 빨리 손을 털고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끝내버릴 테지만, 마치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도 있을 듯이 밀고 당기고 하면은 이걸 쉽사리 손절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무기고와 탄약고는 거덜이 나는 거죠. 러시아가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토 점령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최대한 지지를 끄는 것이 계획이야. 어차피 적군 전력을 다 때려 부셔버리면 땅은 알아서 먹게 돼 있어요.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나토를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마치 러시아군이 취약한 것처럼, 내분이 벌어지는 것처럼, 연합 세력 간의 알력이 벌어지는 것처럼 연출해가며 쇼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밸런스 조절과 상황 유지를 위해서라도 너무 열심히 싸우면서 전과를 올리는 바그너 그룹을 좀 억제하고, 이것들이 눈치가 없어, 대충 이렇게 너무 뛰어난 지휘로 점령지를 빨리 확대하는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같은 명장을 교체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휘하면은 전쟁이 빨리 끝날 테니까. 최소한 그런 지휘관들은 이후에 벌어질 진짜 대전쟁을 위해 아껴둬야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벌어질 진짜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위해 당사국인 러시아와 영미 서방이 서로의 전력을 미리 소모시키고 소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벌이는 전초전입니다. 어째 보면 양쪽이 다 대리전이지. 영미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을 대리군으로 내세우고, 러시아는 돈바스 독립군과 바그너 그룹을 내세우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좀 더 개념을 잡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어요. 영국, 독일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나토 진영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군 전투력을 소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 쓴 거를 보충이나 재편성할 여력도 마땅치 않단 말이야. 이후 유럽으로 대대적인 전면 공격이 가해질 시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지금도 압도적인 교환비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자국 군수공장을 풀 가동해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소모된 병력은 이후 합류하게 될 이란, 에티오피아, 터키, 리비아, 벨라루스 등 국가마국의 연합군들로 인해서 문제없이 충원되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전력 증강을 달성할 겁니다. 당장 터키랑 이란만 붙어도 이거 어마어마하지.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국가마국 전쟁 초전에 유럽을 손쉽게 처리하고 이스라엘로 진격할 겁니다.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이제 다량의 무기와 탄약, 장비, 군수품을 지원하면서 자국 전력을 좀 깎아먹긴 했지만 미국한테도 뭐가 있어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군들이 합류할 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전력이 무난하게 보강되고 오히려 플러스로 증강되겠죠. 그 전력으로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극동에서 중공과 격돌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국의 군사력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소진시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왜? 썩어도 준치고 부자망해도 3년이라고. 미국 군사력은 그렇게 쉽게 안 깎일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극동 대전쟁에서 고전하도록 최대한의 전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시켜야 돼. 그리고 최소한 나토의 군사력만 거덜을 내도, 무기고나 탄약고만 거덜을 내도 대성공이라고요. 미국을 상대할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이겨서도 밀어붙여서도 갈아버려서도 안 되고 마치 고개 서커스를 하듯이 밀고 당기고 치고 빠지고 하며 적당히 희망 고문까지 병행하는 이런 밸런스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이거를요, 푸틴 대통령이 명확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거라면 어쩌면 대전쟁의 막은 이미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범 경기, 연습 경기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